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 좀 비십시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수업은 11월, 12월에는 요걸 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을 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단 1페이지 보시면 제1편 민법 총칙에서 제일 위에 제목 나오죠. 예, 그리고 쭉 가가지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2번에 협의의 무건대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민법 총칙에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가보니까 제2편 해가지고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요래 나오고요. 그리고 요것도 우리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 보시니까 9번 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권법이라는 데서 이렇게 9개만 하면 뭐 끝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한 9개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제3편 계약법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목 고려 보시고 마지막 16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8번 해가지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해서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지금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중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조금 많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몇 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사실 글자도 없고 뭐 주로 그림입니다. 그리고 법 조문 나오고 그게 다인데 근데 여기 우리 11월 12월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 봤다 라는 거 그것만 기억나시면 아마 1월 달부터는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보다는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 내년 가을쯤 돼가지고 시험 치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 그렇게 나올 거고 저도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부터 바로 수업 시작하면 좀 그렇고 조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1차 시험 과목이라든 이런 거 한번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반복 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1차 시험에는 요 두 과목을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 민법하고 뭐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민법하고 민법 주위에 있는 이런 법들을 몇 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개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과목을 시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이제 요게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4과목인데 시험은 이렇게 3교시로 요래 나눠갖고 40문제, 40문제, 40문제 요렇게 시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 시험 치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 해가지고 요거는 과목이 전혀 이질적인데 다른 과목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각각 40문제씩 내자라고 하니까 시험 치시는 분들 조금 부담도 있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합쳐가지고 요게 24개 요게 16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40문제를 만들어서 1시간에 고래 시험을 치십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차차 나중에 중개사법에 가시면 이거 상세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꽈락이 40점이고 평균 60점 넘어야 되고 해서 요런 합격의 조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법입니다. 법해서 전부 법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우리 민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일단 법이 뭐다라는 것부터는 조금 시작을 해야 좀 알고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는 시험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1번에서 법이란에서 요래 나옵니다. 법이란 혹은 법의 필요성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람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람들이 왜 공동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스톱 치십니까? 자, 안 치십니까? 그러면 이게 배우십시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화토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화토를 한 모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패뛰기 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두 명이 맞고 치는 게 재미있을까요? 패뛰기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두 명이 맞고 치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두 명이 맞고 치는 게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다섯 명이서 광 팔고 쌍피 팔고 흔들고 팔고 그리고 밀리 연사 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섯 명이서 이렇게 두 명은 이제 광 팔고 훈수 뜨고 해가지고 으쌰으쌰 거리면서 그렇게 다섯 명이서 고스톱을 치는 게 더 재밌을까요? 두 명이 맞고 치는 게 재밌습니까? 두 명이 맞고 치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면 광 팔고 뭐 연사 밀리고 뭐 이래갖고 물론 내가 거기에 당사자가 돼서 폭탄에 피박에 연사에 흔들고 이래 돼버리면 죽지만 보는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래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심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뭡니까? 뭔가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딱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혼자서 다 조달해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가서 오늘은 잘 것인지 이것까지도 다 혼자 뭐 다 그거를 장만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 명이서 모여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가가지고 먹을 거 구해오너라. 너는 요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뭐 요리하고 너는 먹을 거 구해왔으니까 너는 자 너희들 안전하게 그러니까 밤에 짐승들 와가지고 뭐 공격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밤에 안전하게 내가 보초서 줄게.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여러 명이서 자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하고 재밌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우리 역사에도 배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시족 생활에서 부족했다가 뭐 국가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전부 국가 단위로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러 명이 있으면 뭔가 좀 힘도 커지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재미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공동생활, 사회생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고를 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제가 광을 5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호주보다 한 2개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쌍피도 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 또 흔들 상황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을 한 20개쯤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뭡니까? 광 팔고 이제 뒤에서 뭡니까? 맥주 한 잔 먹으면 뒤에서 훈수 뜹니다. 떡 먹어라, 떡 먹어라, 떡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자, 치는 사람들은 막 기분이 쫙 가라앉습니다. 이건 뭐 먹어봤자 어차피 뭐 광값 나가고 뭐 다 나가겠네 해가지고 별 기분도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판이 나가리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광값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자 제가 팔았고 광 20개 팔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침 그 판이 나가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광값 줍니까 안 줍니까? 줘야 됩니까? 줄 겁니까? 진짜? 자,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팔고 제가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광값을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이제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사자가 되면 내가 좋은 거는 한사코 악착같이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나쁜 거는 뭡니까?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광도 제가 팔았는데 여러분이 만약 경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 판이 나가리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판 훌쩍 엎어버리면, 야야! 술에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해가지고, 예. 그러다가 칼부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머니들이 모여갖고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열받아서 그 이제 뭐 음료수에다 뭐 농약도 넣고 해가지고 다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원짜리 하는데 할머니 상황, 그 본인 상황에서는 그 얼마나 사고쳤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사람은 솔직히 자기밖에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자 분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 그러니까 저는 야 관값은 줘야지. 그리고 여러분은 뭡니까? 야 나가리 됐는데 무슨 넘어 관값 해가지고 서로 막 다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놔둔다라고 하면 그 다음 판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 계속적으로 공동생활 예, 사회생활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영역에서는 다 이렇게 예, 규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규칙 이거를 뭐 예, 규범이다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고스톱판에는 시작할 때 뭡니까? 야 광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거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선불 예, 그것도 일종의 고스톱판의 규칙입니다. 예, 그리고 자 5, 10짜리는 그 쌍피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5, 10이 뭔지 아시죠? 난초 이렇게 있는 거. 그 쌍피 하십니까? 예, 근데 동네마다 쌍피를 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9, 10짜리만 예, 쌍피를 하는 데 있고, 5는 안 치는 게 있더라고요. 제 사는 동네에는 7대지도 쌍피 칩니다. 그리고 코주부도 4개 넣고 칩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한두 판 하고 그 돈 쓱 모아가지고 예, 전부 다 소주 먹고 그냥 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거를 정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뭡니까? 코주부 1개인 줄 알고 연락이 치고 있는데 고고 했는데 뭡니까? 손에서 한 2개, 3개 막 나옵니다. 그래 되면 예, 완전 복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생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분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부 규칙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톱판에서는 고스톱 규칙이 필요하고 됐죠? 노름판에는 노름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부 다 규칙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규칙들도 자 예를 들자면 광은 선불이라는 거 그걸 안 정하고 만약 규칙을 안 정해놓고 고스톱을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마침 또 그 판이 나가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자 그 분쟁 그 그냥 예를 들자면 제가 광을 판 사람이다. 자 이래 되면 저는 끝까지 받으려고 그러고 친 사람들은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쑥덕쑥 해가지고 야야 다음 판부터 하자 해가지고 그 판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만약 제가 정 그게 괘씸하면 뭡니까? 자 난 안 쳐 해가지고 집에 가버리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고스톱판에 고스톱 규칙이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랑 아파트를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팔기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돈 다 받았습니다. 계약금, 종도금, 잔금 다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등기를 넘겨주든지 뭔가 줘야 되겠습니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내한테 돈 준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내 집을 주겠다. 그래 약속하고 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받기만 받고 나중에 되니까 등기도 안 넘겨주고 미안? 그러면서 야 다시 해가지고 미안 해가지고 당신이 준 돈 내가 다 써버렸네 해가지고 그냥 고스톱에서 야 이거 정하지도 않았잖아. 나가리 됐는 거 이거 정하지도 않았잖느냐 해가지고 대충 은근슬쩍 예,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 많은데요. 그 중에 이 규칙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 요것들을 다 때려 훔쳐서 뭐 사회생활 규범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 규범은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내가 몸으로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눈치코치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요런 경우에는 요래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게 규칙,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생활 규범이란 그걸 지켜야 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 규범들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 지켜야 되고, 받은 게 있으면 뭡니까? 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팼습니다. 예, 무단히 길 가는 사람을 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 왜 안 됩니까? 왜 기분 나빠서 난 팬다? 근데 왜 안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 규칙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 이유도 없이 그냥 편다라고 하면 분쟁들 생길 거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질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스톱판에서 광선불 그거 하고 사람을 패면, 즉 뭐 폭행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형법상 어떻게 되고라는 거,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규칙들 중에, 즉 규범들 중에 좀 더 중요한 것들, 이거는 좀 지키자, 꼭 좀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법 내지 법규범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뭐 민법이니 형법이니 뭐 혹은 공법이니 중개사법이니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다라는 겁니까?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들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뭔가를 다 해석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영역에서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뭡니까? 규칙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을 패게 되면 뭡니까? 형법 해가지고 사람을 폭행하면 뭐 벌금 얼마 혹은 몇 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반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규칙들 중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규칙들,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법이 민법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민법의 구성 및 편제라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데,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하고 갈까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규칙이다. 그럼 규칙이 왜 필요한가? 법이 왜 필요한가? 사람들은 이기적이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분쟁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 규칙들 중에 특히 중요한 규칙들을 법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 중에 제가 설명드릴 민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공법이니 사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까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요것도 시험 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이제 공법이니 사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럼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사법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해당이 될까?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오지선다니까 5개 중에 찍어야 되는데 이제 2개부터 연습 한번 해보시죠. 민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민법은요? 둘 다 포함.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민법은 물론 민법에는 공법 규정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눈치 빠른 분들은 대충 이거 탁
요거 같다, 사법이다라고 이렇게 찍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2차 과목에 공법이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1차 과목에 지금 민법 하는데 똑같은 공법을 두 번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이거 하니까 민법 1차에 나오는 게 이건 대충 이쯤 되겠구나라고 해서 고래 찍어도 그냥 요령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한번 보죠. 공법하고 사법, 이거는 어떻게 구별이 되고 차이가 나느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들 사이에 여기에서 분쟁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개인 요거를 뭐 사사로운 인간이다라고 해서 뭐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분쟁은 여기에서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분쟁이 여기에서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충 가 뭡니까? 공법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자면 개인,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지금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돈바에 없습니다. 땅하고 돈바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죽기 전에 그냥 건물이나 좀 지어볼까 해가지고 여기에 500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뭐. 그래서 자, 500층짜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쭉 지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옆에 있는 B라는 사람도 A하고 평소에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야도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A가 500층, 지 땅에 500층짜리 건물 짓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B는 뭐 한다라는 겁니까? 그럼 나는 510층. 야도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막 지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어 올라갔다라고 하면 불나면 절단입니다. 지진 한번 나도 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자, 그러니까 자, 야들이야 그냥 나중에 지어놓고 이거 무너졌다. 그래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건물 어떻게 지어가고 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돈 물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B라는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돈 물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손해배상 다 해줄까요? 아니면 배째라 되겠습니까? 대충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B라는 사람은 성인군자다. 아니죠? 그러니까 B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배째라 있어도 없습니다. 이래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 잘못하면 왜 우리 전세 사기 해가지고 요즘 지금도 맹 시끄럽습니다. 근데 한 명이 택도 아닌 짓을 해가지고 자기 돈도 없으면서 그냥 여기서 전세금 빼가지고 이 집 사가지고 또 전세 놓고 해가지고 하나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와르륵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 지금 몰라 제가 어젠가 봤는데 그게 하여튼 부산인가 거기서도 30대가 700매덕인가 그걸 해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몰라 그 돈 갖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밝혀진 바는 한 100억 정도는 이제 도박했다 그러대요. 몰라 돈 많으면 항상 그게 제일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모여갖고 이거 하듯이 그게 제일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한 100억 정도는 그래 됐고 그럼 나머지 뭐 700매덕 해먹었으니까 나머지 한 600매덕은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모르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아이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발락 넘어져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뒤집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야야야 니 돈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짓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야 내 돈 갖고 내가 짓는다는데 왜? 해가지고 계속 지을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분쟁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법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법 보시게 되면 공법이 그 뭐 주택법이니 건축법이니 그리고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요런 6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 특히 건축법 같은 데 보시게 되면 혹시 용적률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요런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얼마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거. 예, 만약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막 지어버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60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땅 대비 네가 지어 올라간 게 뭐 요 정도밖에 못 지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요렇게 지금 분쟁 해결의 기준들, 법을 이렇게 국가에서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이제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민법은 사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법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하고 제가 막 처음 만났는데 얼굴 뻘거 해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1번 사랑하니까, 2번 돈 때문에. 그렇죠. 처음 봤는데 무슨 뭐 사랑.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뭡니까?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남들은 10원, 어이구 내 돈 10원은 아깝습니다. 남들 만원, 천원, 10만 원은 안 아깝습니다. 예? 그런데 내 돈 10원은 뭡니까? 어이구 피 같은 돈 그러지 않습니까? 피입니다, 내 피.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은 아까우니까 내 주머니에선 단 1원도 나가는 게 싫다 해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매들이 10원짜리 고스톱 치면서 기분 나쁘니까 약 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처럼 자,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라고 했는데, 사법은 이처럼 개인과 즉 사인과 사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 이거는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된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크게 돈에 관련된 법 규정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특히 재산법이다라고 요를 부르고요. 그리고 민법은 이거 외에도 돈 이외에 가족관계를 전제로 해서 뭐 혼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죽으면 누구까지 상속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법에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중에 재산법, 재산, 돈에 관련된 법 규정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제가 정해드리겠는데, 일부, 그거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돈에 관련된 재산법 내용의 일부만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법, 이것도 양이 많습니다. 1조부터 766 정도, 거의 한 800개 되는 조문입니다. 근데 이거 다 시험 범위 아닙니다. 요중에 불과 한 200개 정도? 그래서 재산법, 요게 우리 시험 범위인데, 근데 요 재산법도 우리 곧 보시겠지만 이렇게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해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제목 보셨죠? 1편 민법 총칙, 제2편 해가지고 7페이지에서 물권법이라는 거 보셨고요. 13페이지에서 계약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민법 총칙이라는 거 없고 하여튼 7페이지에 나온 요거는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법은 다시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근데 1페이지에 나오는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앞으로
자,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을 이렇게 봐도, 특히 뭐 공법이니 중개사법이니 이런 걸 보셔도 항상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칙, 총론에서 총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칙이니 총론이니 하는 거, 이거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의 공통분모를 미리 뽑아서 총칙 내지 총론에서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자, 이 뭐 총칙이니 총론이 하는 총총, 그거는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자, 첫 시간에 만났으니까 자, 과제를 하나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자, 까마귀하고 참새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A라는 분은, 자, 까마귀, 이거 새다. 까마귀, 이거 까맣다. 까마귀, 이거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까마귀, 이거 아침부터 깎아 걸면 재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리고 참새, 자, 이것도 새다. 참새, 이거 소주 안주로 제일이다. 참새. 요새는 전부 이거 중국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자, 과연 까마귀하고 참새가 가지는 공통의 분모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까마귀하고 참새는 일단 모두 새인데, 그래서 이제 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뭐 날개도 있고 부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는 종류에는 뭐 까마귀도 있고 참새도 있고 타조도 있고 뭐 봉황도 있고, 예,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혹시 공무원 가족이나 혹은 아시는 분의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분 있습니까? 살짝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있습니까? 제가 입이 더러워서 하여튼 공무원한테 개인적인 뭐 유감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예, 공무원을 좀 씹을 겁니다. 예. 근데 혹시 뭐 실컷 다 하고 난 이후에 야, 이 뭐 강사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공무원 계속 가더라 이래 돼 버리면 이제 제가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모욕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자, 미리 솔직하게 제 막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얘가 새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새는 까마귀, 참새, 뭐 짭새도 있고 뭐 여기 쫙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 얘가 뭡니까? 자, 새 중에 까마귀라는 게 있는데, 까마귀는 참새와 다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쭉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새가 어떻다라는 쭉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점수를 주신다라고 하면 얘한테 점수 더 줄 것 같습니까? 얘한테 더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얘한테 점수 더 주고 싶습니까? 쭉 끝! 이렇게. 예? 아니면 얘가 머리 좀 더 굴린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자가 뭔가 좀 체계적으로 했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나라마다 법을 만드는 방식이 요런 방식입니다. 어떤 나라는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나라는 뭡니까? 뒤에서 설명할 내용의 공통분모를, 즉 공통적인 내용을 쭉 뽑아갖고 미리 쭉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 방식은 뭐 보기는 편할지 몰라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번 반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반복 안 합니다. 예, 좀 더 깔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A, 요런 방식을 예, 과거에 로마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 모양입니다. 제가 뭐 로마법이 어떤지는 본 적은 없는데요. 하여튼 책에 이래 쓰여 있더라고요. 로마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예, 독일식 편제입니다. 독일 방식입니다. 독일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민법을 만들 때는 독일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수입한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독일법을 수입해가지고 민법을 만들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일본 민법 그거 뺏겨갖고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원류가 따지고 들어가면 뭡니까? 독일에서 쭉 건너온 법입니다. 그래서 독일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이제 대충 감 잡으시겠죠? 그래서 예,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하는 거에 공통분모, 이거를
요거, 자, 요거를 예, 민법 총칙에서 요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 총칙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분모. 그럼 보십시오. 물권법, 채권법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물권법, 채권법. 권법이 공통분모 아닙니까? 예, 다른 거는 이거 물자, 이거 채자 다르고요. 예,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래서 예, 민법 총칙은 결국은 자, 권법. 예, 이거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예. 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가 권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민법에 보시게 되면 예, 나중에 뭐 하나씩 뭐 혹시 소유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유권, 전세권, 뭐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권리들을 하나씩 배울 겁니다. 뭐 소유권 어떻고 저당권 어떻고 전세권 어떻고 해가지고 쭉 배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손해배상 청구권, 뭐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울 겁니다. 가들은 이제 이어서 배울 거고 소유권이 하는 건 이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자, 민법 총칙은 우리 뒤에서 보실 여러 가지 권리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의 공통분모인 권리가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민법 총칙은 결국은 뭡니까? 전부 권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뭡니까?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해가지고 요 설명할 거고요. 요거 다 끝나면 이제 뭡니까? 권리 중에 물권 말고 채권이라는 권리도 있는데 해서 여기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이 하는 역할은 공통분모다. 총. 요거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볼 내용에 공통분모를 미리 설명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까마귀 하고 참새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둘 다 이거 세다. 이거부터 제일 먼저 설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책에다 독일식 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쭉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체계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거 참 체계적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처음 공부를 합니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예, 이거 새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새라고 하는 것은 날개도 있고 어떻고 저떻고 새의 종류에는 타조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닭도 있고 짭새도 있고 봉황도 있고 뭐 많다 해서 쭉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아, 뒤에 나중에 까마귀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 쭉 설명하면, 자, 설명하는 게 지금 같이 설명하려는 건가? 비둘기인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알고 보면 대단히 효율적인데요.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겁을 들여서 죄송은 한데, 민법 총칙, 예, 조금 이따 곧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 시험 범위 민법 총칙은 전부 법률행위입니다. 넓게 보면.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인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법률행위의 부관에서 뭐 조건이니 기한이니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근데 법률행위가 뭘 것 같습니까?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자, 까치에 대해 설명하세요. 까마귀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래 구체적으로 콕 찍어주면 뭐 대충 자 저거 봐라 해가지고 예 많이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황당하게 새가 뭡니까? 새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뭡니까? 갑자기 막연해집니다. 새가 지금 보자 뭘 그래 말이 갑자기 팍 막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어차피 순서가 이 순서로 이제 이 순서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요게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이제 근데 요것도 조금씩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순서 무시하고 딱딱딱딱 떼가지고 설명드려도 큰 문제 없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거부터 어렵지만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끝까지 이거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민법 총칙이란 요 파트에서는 10문제가 나오는데요. 10문제 이게 자 대부분의 시험은 전부 민법 총칙 이게 다 공통으로 다 깔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만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치더라도 이게 40문제 중에 10문제씩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이 37회입니다. 내년이 37회 같으면 10문제씩 하더라도 뭡니까? 거의 한 370문제, 400문제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요만한데 400문제를 뽑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부할 때는 막 울고 싶고 한데요. 야는 효자입니다. 나중에 점수 따는 거는 아주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보다는 점수 따기가 이게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건 그냥 오늘도 또 피곤한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 몇 주만 지나가시면 요거 할 때는 듣기는 조금 편한데 근데 이건 나중에 야는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웁니다. 양이 야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도 야는 14개, 야는 10개, 그리고 야는 10개 해가지고 요 중에 일부입니다. 요렇게 나오니까 실제 양도 제일 많고 그리고 좀 만만하게 봤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파트도 요 파트가 많이 낭패를 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 되면 남들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법 총칙은 제가 이제 겁드리려고 미리 언급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는 좀 난해하겠구나. 대신 나중에 정한되면 문제 몇 개 외워가가지고 시험 쳐도 아마 한 60% 정도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5, 6개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올해 나왔던 문제도 요거는 문제가 아주 정형적입니다. 대에 나왔던 거 그거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역할이 뭐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쉬시기 전에 제가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물권법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시험법입니다. 근데 채권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채권법도 요래 4파트로 나눠집니다. 채권법도 계약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무관리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부당이득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불법행위법이라는 요런 부분에서 요래 나눠지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법 중에 계약법 일부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할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요래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전부 다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뭡니까? 그 중에 요겁니다. 근데 요 계약법도 우리 민법은 많이 쓰이는 계약의 종류를 15개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행, 화해계약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빠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15개인데 이게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는 딱 요거 3개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래서 요거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채권법이라는 거 요거를 요래 안 쓰고 제3편에서 계약법에서 요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임대차 그러니까 매매도 비교적 많이 나오고요. 임대차 그리고 이거는 거의 시험 출제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대차 관련된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고래 보시면 거기에 7번입니까? 7번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란 말 나옵니까? 그리고 8번에 보니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니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소위 말해 임대차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빅3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나오면 2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대충 틀이 어떻다라는 것 정도만 봐놓으시게 되면 몰라 임대차, 매매 이런 것들은 그나마 우리가 좀 들어봤으니까 접근하시기는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근데 이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상적인 용어들만 계속 설명합니다. 그냥 셉니다, 세. 그래서 감이 잘 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듣다 보면 극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듣다 보면 조금 낫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모든 파트를 한꺼번에 다 내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월, 12월에는 민법 총칙 중에 몇 개 주제 정도만 이렇게 제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외우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결국 공부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딱 암기를 해놓고 이거를 기억을 좀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해 놓으면 잊어버리더라도 금방, 맞다, 이게 이래 돌아가지 해가지고 금방 또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 안 하고 암기해 놓으면 돌아서면 이자법입니다. 우리 왜 이해도 없이, 몰라, 요즘 전 전화번호는 아예 못 외우는데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그거는 뭔가 연결해서 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경험으로, 그러니까 차 타고 저는 요렇게 오는데 여기도 처음 올 때는 모르지만 한두 번 와보면 뭡니까? 요거 왼쪽엔 뭐 있고 오른쪽엔 뭐 있고 학원은 왼쪽에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대충 지리 파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대충 여기에서 혹시 만약 지나갔다라고 하면 저쯤 가가지고 유턴하는 데 있겠다. 여기에서 골목 들어가고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숫자 그냥 외우는 겁니다. 전화번호. 들어보면 들을 땐 알아도 뭡니까? 이자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몰라, 스마트폰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스마트폰을 더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하여튼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험은 암기하고 이해 그 2개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0% 이해만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해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40문제를 50분 동안에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문제 갖고 보자, 이거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구나. 법률행위는 이래 돼야지 해가지고 딱 풀었다라는 겁니다. 2문제 딱 풀면 땡입니다. 한 25분쯤 해가지고 이거 한 30분 해가지고 한 문제 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다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까지는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한꺼번에 많이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개 내지 2개 정도 해가지고 요건 좀 꼭 좀 암기하십시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주문을 막 외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본대, 일상, 무사민이 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중얼중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갖고 그냥 중얼중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 안 올 때 그냥 그거 몇 번 중얼중얼 하게 되면 잠이 더 안 올 겁니다. 차라리 그때는 술 드시는 게 낫고. 근데 하여튼 그 몇 번 그렇게 입에 붙으면 나중에 되면 이게 당목의구나, 이게 화가적사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일단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그거나 해서 이해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 1-2개 정도를 계속 제가 피곤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니까 이제 난 암기는 잼병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고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고래 좀 가죠. 첫째 시간은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2번까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가십니다. 예, 조금 쉬고 가시죠.